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은 계좌 열어보면서 그래도 한숨 조금 돌리셨죠? 계속 밀리기만 하던 장에서 하루라도 이렇게 반등해주니까 막혀있던 숨통이 아주 조금이나마 트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삼성전자는 장중 25만 4,500원까지 올라갔고요. 코스피에서는 실제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어요. 그런데요, 장이 끝나고 다시 보니까 그냥 좋아하고 끝낼 장은 아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24만 7천원 부근에서 마감하면서 장 초반에 만들었던 상승분을 꽤 많이 돌려줬거든요. 오늘 반등이 내일까지 이어질 힘이 있는지 아니면 급락뒤 하루 동안만 튀어오른 건지는 지금부터 따로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만큼 시장이 강했는데도 삼성전자가 왜 장중 고점을 지키지 못했는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내일 25만원을 다시 넘어설 때와 24만 4천원 아래로 밀릴 때 대응을 왜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같이 볼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들어온 외국인과 프로그램 자금이 내일까지 남는지 삼성전자의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오늘 올랐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영상을 끄지 마시고요. 이 반등을 실제 내 계좌에 어떻게 남길지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오늘 장부터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전날 24만원에서 오늘 25만 4천원으로 뛰어 출발했어요. 시작부터 14,000원을 뛰어 출발한 겁니다. 장중에는 25만 4,500원까지 올라갔고요. 저점은 24만 4천원이었어요. 그런데 마감 무렵에는 24만 7천원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전날보다 약 2.9% 오른 건 맞지만 장 초반 힘은 꽤 많이 빠진 거죠. 분명 상승 마감이긴 해요. 그런데 시가보다 종가가 낮았다는 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오늘 거래도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장 마감 무렵 기준으로 삼성전자 거래량은 2,100만 주 안팎이었고요. 거래 대금도 5조 원을 넘었어요.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잠깐 튀었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실제로 큰 돈이 부딪히면서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점과 저점의 차이만 1,500원이에요. 하루 안에서도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의 판단이 크게 엇갈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밑꼬리가 생겼다고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25만원 위에서 그만큼 많은 물량을 받아내야 한다는 건 분명해졌어요. 내일 거래량이 줄면서도 25만원을 회복하면 매물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거래량만 커지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면 아직 위에서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오늘 장은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은 굉장히 강했는데 삼성전자는 위쪽 매물을 확인한 하루였어요. 코스피는 4% 넘게 올랐고 상승 종목도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고요. SK하이닉스는 6%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대형주 상승을 주도했고요. 삼성전자도 오르긴 했지만 지수와 SK하이닉스의 힘을 생각하면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죠. 이건 삼성전자가 약한 회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25만원 위에서 기다리던 매물이 생각보다 두꺼웠다는 쪽에 가까워요. 그럼 오늘 시장은 왜 이렇게 강했느냐? 시작은 미국장이었어요. 미국에서는 AI와 반도체 종목으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고요. 엔비디아가 2% 넘게 올랐고 브로드컴과 마이크론도 크게 움직이면서 아시아 반도체주 전반에 온기가 퍼졌고요. 그 분위기가 국내장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와 부품주까지 같이 움직였죠. 오늘 반등이 삼성전자 하나의 뉴스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글로벌 반도체 저가 매수와 국내 수급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자체의 이야기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AI 서버 투자와 고부가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HBM과 차세대 낸드 쪽에서도 시장이 계속 확인할 변화가 남아있어요. 회사의 긴 방향만 놓고 보면 오늘 하루 올랐다고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최근에 밀렸다고 사업이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내일 주가가 오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회사 전망이 괜찮아도 외국인이 팔고 프로그램 자금이 빠지면 주가는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전망은 기업의 숫자로 보고 내일 대응은 오늘 들어온 돈이 남는지로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 외국인 돈도 들어왔어요. 장 마감 직전 기준으로
기준으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약 7,700억 원이 들어왔고요. 개인은 오히려 1조 원 넘게 팔면서 그동안의 손실을 줄이거나 차익을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게 개인의 추격 매수만은 아니었다는 점, 이건 분명 괜찮았어요. 그런데 수급 안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모든 투자자가 같은 방향을 본 건 아니었어요.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 넘게 샀지만 기관은 2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개인도 1조 원 넘는 순매도로 대응했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가운데서는 비차익 매수가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개별 종목 하나만 고른 돈이라기보다 여러 대형주를 묶어서 사는 자금의 힘이 컸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금은 시장 전체 분위기가 이어질 때는 든든하지만 선물과 환율이 돌아서면 빠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숫자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내일도 외국인 현물 매수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해요. 이 매수세가 짧은 시간 안에 몰리면서 코스피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한 겁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5% 이상 오른 상태로 1분 동안 이어지면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멈출 수 있는데요. 오늘처럼 매수 사이드카가 실제로 발동한 날에는 시장이 강했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해요. 발동 자체가 내일 상승까지 보장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 장중 흐름을 보면 왜 마냥 좋아하기만 어려운지 바로 보여요. 매수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코스피는 강했는데 삼성전자는 25만 4,500원에서 딱 막혔어요. 프로그램 매수와 지수 상승의 힘은 충분했는데도 위쪽에서 팔려는 물량이 계속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으니 내일도 오른다가 아니라 그렇게 강한 시장에서도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해요. 여기서 SK하이닉스와 비교해보면 흐름이 더 선명해져요. 오늘 SK하이닉스는 6% 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2.9% 부근에서 마감했죠. 똑같은 반도체 대형주라고 해도 들어오는 돈의 강도가 달랐던 겁니다. 내일 코스피와 SK하이닉스가 잘 버티는데 삼성전자만 25만 원 아래에서 계속 눌린다면 삼성전자 위쪽 매물이 아직 부담스럽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뒤늦게 25만 원을 회복하면서 SK하이닉스와의 상승폭 차이를 줄이면 순환매가 삼성전자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일 수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삼성전자 가격만 보지 마시고 같은 시간 SK하이닉스와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보셔야 해요. 그러면 내일 어디부터 봐야 하느냐? 먼저 25만 원이에요. 오늘 시가가 25만 4천 원이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가 다시 25만 원 위로 올라오는지부터 보게 돼요. 장 초반 25만 원을 회복한 뒤 눌림에서도 지켜준다면 오늘 위에서 나온 매물을 다시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현물 매수와 프로그램 순 매수까지 함께 늘어난다면 25만 4,500원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도 열리고요. 25만 원을 되찾았다면 그 다음은 오늘 고점인 25만 4,500원이에요. 내일 이 가격을 잠깐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붙는지, 넘어선 뒤 다시 내려왔을 때 25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고점을 넘었다가 바로 밀리면 오늘 따라붙었던 단기 매수자들이 빠져나오는 가짜 돌파일 수 있어요. 반대로 거래량을 동반해 넘어가고 눌림에서도 지켜준다면 오늘 확인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아래는 어디냐? 오늘 저점인 24만 4천 원이에요. 오늘 장중 가장 낮았던 가격이죠. 내일 장 초반에 흔들리더라도 이 가격 위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 오늘 반등의 바닥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선 상태에서 24만 4천 원까지 무너지면 오늘 들어왔던 단기 자금이 다시 빠지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해요. 만약 그 자리까지 깨진다면 그 다음은 전날 종가였던 24만 원을 보시면 돼요. 24만 원은 오늘 갭상승이 시작되기 전 가격이에요. 내일 이 자리까지 밀렸다가 다시 회복한다면 장중 흔들림으로 볼 여지가 남아요. 그런데 거래량을 키우며 24만 원 아래에서 머문다면 오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흐름이 돼요. 그때는 오늘 매수 사이드카까지 나왔는데 다시 오르겠지 라고 기대하기보다 수급이 왜 바뀌었는지부터 보세요. 자, 가격을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위로는 25만 원을 회복한 뒤 오늘 고점을 다시 넘어가는지, 아래로는 24만 4천 원과 24만 원의
시점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예요. 같은 25만 원이라도 외국인이 사고 있을 때와 팔고 있을 때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제가 내일 가장 좋게 보는 그림은 장 초반 잠깐 눌린 뒤 25만 원을 회복하는 흐름이에요. 오늘 이미 갭을 크게 띄웠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시작부터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 아래에서 매물을 한번 받아내는 편이 오히려 나아요. 눌릴 때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 현물 매수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25만 원을 다시 넘는다면 오늘 고점 재도전도 기대해 볼 만해요. 반대로 내일 25만 원을 넘지 못한 채 24만 4천 원까지 밀린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줄고 매수세가 다시 붙는지 먼저 보는 겁니다. 24만 4천 원을 지키지 못하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커진다면 오늘 반등은 강한 추세의 시작보다 급락 뒤 기술적 되돌림에 가까워져요. 그때는 추가 매수보다 내 계좌의 비중과 남은 현금부터 살펴보셔야 해요. 자, 바로 이래서 오늘처럼 크게 오른 장에서도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코스피가 4% 넘게 올랐다는 뉴스만 보면 내일도 당연히 강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장중 고점에서 상승폭을 줄였죠. 내일은 오늘 들어온 프로그램 자금이 남는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본업이 있는 분들이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누적 수급과 중요 가격을 장중 내내 보고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빠르게 알려주는 대응 알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은 꼭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셨다가 물리셨다는 분도 계시고 손실을 봤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영상은 제가 촬영한 시점에 멈춰 있지만 주식은 그 뒤에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이 올라가는 2-3시간 동안 외국인 수급이 바뀔 수도 있고요. 버티던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영상 속 결론만 따라가기보다 그 결론을 만들었던 조건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다시 봐주세요. 오늘 반등에도 아직 손실 중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고점에서 매수한 분들에게 2.9% 상승은 반갑지만 그동안 빠진 폭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내일 조금만 더 오르면 본전에 가까워진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본전은 내 계좌에만 중요한 가격이에요. 내일 25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급까지 빠진다면 본전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번 반등에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계좌가 수익으로 돌아선 분들도 마냥 마음 놓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내 주식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지켜야 할지 모르면 다음날 다시 내려가 팔기 어려울 때가 있죠.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고 기다리다가 수익이 줄어들면 이번에는 원래 수익만 회복하길 기다리게 돼요. 수익을 지킨다는 건 최고점에 정확히 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상승을 만들었던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방향이 달라질 때 욕심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오늘 상승을 보고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25만 원 위에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시가에 따라 붙었다면 장중 고점에서는 수익이 났어도 마감에는 부담을 느꼈을 수 있어요. 내일은 25만 원을 넘어선 뒤 그 가격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처음 몇 퍼센트를 놓치더라도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 작은 흔들림에 판단까지 무너지는 건 피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같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대응은 사람마다 달라야 해요. 삼성전자가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분과 70%를 차지하는 분이 똑같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분은 24만 4천 원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지켜볼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분은 같은 가격에서도 계좌가 훨씬 크게 흔들려요. 손실률만 보지 마시고 내 매수가와 비중, 남아있는 현금을 같이 보셔야 하는 이유예요. 한 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몰려 있다면 내일 반등이 더 나올 때 일부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비중이 크지 않고 현금이 남아 있다면 가격보다 수급이 돌아오는지부터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어요. 외국인도 오늘 하루 샀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일까지 매수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5천억 원 넘게 샀다는 건 분명 좋은 변화예요. 하지만 내일 선물만 사고 삼성전자 선물을 판다면 지수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다시 갈릴 수 있어요. 외국인이 선물과 삼성전자 현물을 함께 사면서 25만 원을 회복해야 오늘 들어온 돈도 조금 더 믿어볼 만해요. 프로그램 매매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약 7,70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중요한 건 내일장 초반에도 누적 금액이 계속 늘어나느냐예요. 처음에는 순매수로 출발했다가 오전 후반부터 빠르게 줄어
줄어들면 오늘 들어왔던 자금이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고요. 장중에 한 번 흔들려도 다시 순매수가 늘고 종가까지 남는다면 반등의 힘도 더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오늘 밤 미국장도 다시 봐야 해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출발점이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였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마이크론이 상승을 이어간다면 내일 삼성전자도 다시 위쪽을 시도할 힘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오늘 상승분을 반납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급하게 오르면 국내 외국인 매수도 약해질 수 있어요. 오늘 좋았던 이유가 내일까지 남아있는지 밤사이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오늘 밤에는 이것저것 전부 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장 초반 상승을 지키는지,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밀리지 않는지,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하게 오르지는 않는지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안정된다면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를 계속 담기에는 조금 더 편한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미국 반도체는 오르는데 환율이 급등하거나 선물이 밀린다면 내일 국매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숫자로 방향을 정하지 마시고 미국 반도체와 선물, 환율이 같은 방향을 가는지만 확인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많은 걸 장중에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오늘 반등으로 본전에 가까워진 분,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지만 언제 수익을 지켜야 할지 모르는 분, 내일 25만 원을 넘을 때 따라가야 할지, 24만 4천 원이 깨질 때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실시간 기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어요.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보내는 알림은 아니고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의 방향이 달라질 때, 프로그램 순매수가 빠르게 줄거나 다시 강해질 때, 삼성전자가 오늘 확인한 중요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대응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알려드리는 알림이에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자금이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퍼지는 흐름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같이 드릴게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볼지 나눠둔 자료예요. 지금 당장 사라거나 전부 팔라는 표가 아니고요. 25만 원을 회복할 때 기다려볼 조건과 24만 4천 원이 무너질 때 비중을 다시 살필 조건을 미리 나눠두는 겁니다. 그래야 내일장이 급하게 움직여도 그때 가서 마음부터 급해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자료와 알림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세요. 신청한 뒤 며칠씩 기다리거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은 아니고요. 신청을 마치면 현재 삼성전자 대응표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내일 주가가 다 움직인 뒤에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장이 열리기 전에 내 대응 순서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삼성전자는 장중 25만 4,500원까지 올랐다가 24만 7천원 부근에서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4% 넘게 올랐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어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자금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오늘 반등이 개인의 추격 매수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 이건 긍정적으로 볼만해요. 다만 삼성전자가 시가와 장중 고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도 같이 보셔야 해요. 내일 위로는 25만 원 회복과 25만 4,500원 돌파를 보면 되고요. 아래에서는 24만 4천 원과 전날 종가인 24만 원이 기준이에요. 이 가격에 도착했을 때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남아있다면 기다릴 근거가 생기고요. 수급이 매도로 바뀐 상태에서 가격까지 무너지면 오늘 반등만 믿고 버티기보다 대응 순서를 다시 세워야 해요.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반등해주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셨을 겁니다. 그동안 계좌를 열 때마다 줄어든 금액부터 보였던 분들에게는 이 작은 변화도 정말 반가우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의 반등이 그동안의 손실을 한 번에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올라갈 때 욕심 때문에 기준을 바꾸고 내려갈 때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미루는 일을 반복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반등을 단순히 기분 좋은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요. 내일 어떤 변화가 나오면 더 기다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수익을 지킬지 미리 정해두셨으면 좋겠어요.